네, 김지성 캐스터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김본스타님은요, HLB, 인선 ENT, 슈퍼개미님은 현대글로비스, 천유대 대표님은 코웨이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코웨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의 성장성, 단기 수급성이 좋고요. 또 다가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합니다.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경쟁사들 간에서 현금 흐름상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해외 법인의 매출 기여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32.5%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동차 전문 물류 기업으로 종합 물류업,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내수 및 해외 판매가 증가해서요, 내륙 운송도 증가했고요. 또 그래서 물류 부문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8.8%, 약 1.6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 증가했습니다. 또 전기차 그리고 수소와 같은 그룹 내 핵심 밸류체인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글로비스 역시 신사업 모멘텀에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창 이슈가 됐던 HLB네요. 이 HLB가 오늘 이슈가 됐던 거는 허위 공시 혐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위안 항안제에서 리버세라닙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미 시판 중인 론서프나 옵디보보다도 월등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종량학회에서 최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완전 관해라고, 즉 종량이 완전히 사라진 사례도 있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중국 항서제약과 제휴로 이미 중국에서는 시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면 저가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가는 55,000원 보신다고 적어 놓으셨네요. 마지막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는 IS 동서의 자회사인데요. 건설 폐기물이 전문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에 따른 폐기물이 증가해서 또 수혜 요소가 있고 주가는 현재 정고점 돌파 직전이라고 하네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스튜디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도저히 반대를 할 수 없는 슈퍼개미 전문가님이 종목 반대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지난주 반대했으면 넥슨타이어 그날 아침에 급등하고 다음날 아침 급등, 다음날 아침 바로 그냥 수익 실현.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주도 요즘 자동차에 꽂혔나 봐요. 자동차 관련주들 그렇죠. 위주로 많이 끌고 나옵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 가지고 나왔는데 자, 현대글로비스 옛날에 우리 천지 대표님이 한번 가지고 나왔던 거죠. 예, 그때 이후로 계속 들고 있었으면 우리 수익 많이 났을 텐데 저희도 그때도 수익 실현하고 그만 빠졌죠 또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슈퍼게임 전문 현대글로비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오늘 현대글로비스를 갖고 나온 것은 넥센타이어가 빠졌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하나 좀 골라봤고요. 현재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애플가 악재에 대한 조정 폭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좀 하면서 주가가 이제 좀 안정을 좀 되찾아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이 또다시 한번 시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자리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전문 물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실적이 또다시 추가적으로 완성차 내수하고 해외 판매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현재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실적 개선세가 또 현재 더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일단 신사업 모멘텀 역시 현재 좀 속도가 좀 붙고 있는 모습에서 일단 빼놓을 수 없는 업종 중에 좀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주가 움직임을 좀 잠시 좀 보시면은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현대차 잡기, 기아차 잡기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현대글로비스 잡아놓고 계시면은 딱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18만 원에서 22만 원 박스권을 형성을 좀 하면서 현재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살포시 좀 눌렀어요. 애플가 악재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개파락으로 살포시 좀 눌러놓은 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내일 시초가 밑으로는 다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도 무관하고요. 중요한 건 122평선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122평선 깨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앞전 고점을 다시 재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그렇게 좀 보여져가지고 좀 갖고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뭐 손절가는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오시면은 내일 아침에 공지를 좀 해드리니까 그것도 좀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좀 노력하셨던 분들도 한번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물류 부분을 약간 미래차 쪽으로 약간 선해. 이 부분 좀 확실히 좀 와닿네요. 네.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또 변신을 할 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스터 천지 대표님이 오늘은 코웨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코웨이. 코웨이 요즘 미세먼지 많아요. 확실히 많아요. 코웨이의 그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일단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가 코웨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코웨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되면 또 황사가 아주 심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선제적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테마적으로도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만, 수급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고, 제가 코웨이를 좋게 보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조그만한 사업을 하게 되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상당히 그쵸. 중요한데 이 코웨이라는 종목은 현금 흐름이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정말 좋은 종목이고. 현금 부자예요. 예, 현금 부자예요. 현금 부자. 네, 우리 부자 중에서도 가장 부자는 현금 부자거든요. 현금 부자가 최고죠.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흐름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특히나 잉여 현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는 뭐 아무데나 써드는 현금, 잉여 자금이거든요. 잉여 현금이 4천억이에요. 4천억 그냥.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제가 코웨이를 또 가지고 나온 이유 같은 경우에는, 코웨이는, 일단 우리가 코웨이 하면은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정수기입니다. 코웨이는 정수기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지만 코웨이는 이제 국내 환경가전이 상당히 강하죠. 환경가전이 상당히 강한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오버해서 생각하자면은 이 종목은 헬스케어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헬스케어 종목. 그쵸. 헬스케어에 약간 발을 담그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도 많은데, 가지고 있는 사업 테마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코웨이는 이제 국내 이 매출만 뛰어난 게 아니고 해외 법인 매출도 상당히 좋습니다. 해외 법인 매출도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제 22년도까지 해서 해외 법인 매출이 32%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코웨이의 차트를 보시게 됐을 때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 코웨이가 일단은 우리가 최근 기준으로만 보자고 해도 작년 8월 달에 코웨이 같은 경우가 93,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93,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93,000원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스키장 슬로프처럼 지속적으로 쫙 빠졌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종목은 성장성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시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단기적으로는 더블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매수를 조금 선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코웨이가 수급도 괜찮네요. 예, 수급 좋아요. 수급도 상당히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코웨이는 그 모에서만 잘 만나면 돼요. 그렇죠. 예. 웅진 밑에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예. 그 웅진 벗어났으니까. 예. 뭐 안 그래도 그 노란통 메신저에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올려주셨네요. 코웨이는 웅진만 벗어나면 된다. 맞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두 종목 좀 깁니다.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HLB를 들고 나왔어요. 저 전문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HLB가 무려 27%나 급락했어요. 하한가 맞았다가 살짝 올라왔거든요. 다시 한번 세게 올라왔다가 진양고 회장이 2시에 그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VOD 찍어갖고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다시 떨어졌어요. 예.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HLB가 2019년에 임상 3상 실험한 거 자기 입으로 실패라고 해놓고 미 FDA랑 얘기할 때 FDA는 이거 실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왔는데 마치 외부 공시에는 성공한 것처럼 공시를 했다. 그래서 허위 공시다 라는 얘기예요.
증선이 입장은. 예,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증선이가 얼마나 이게 흑과 백 이분법으로 사고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이항 항암제 중에 리보세다립 HLB가 만든 항암제는 리보세다립입니다. 이걸 임상 삼상한 거예요. 임상 2상까지 하다가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야 이거 우리 잘 들어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출시해. 그 중국 FDA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시판에 쓰고 있어요 이 약을. 중요한 건 이 약이 이미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 약인데 이게 동양인한테 좀 잘 맞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임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을 했고 그때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이 OS는 생존기간입니다. 평균 생존기간이 리보세다립을 투여한 군은 5.78개월. 근데 가짜약 플라시보 대조군 쪽 투여했던 데는 5.13개월.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가짜약 진짜약하고 썼을 때 생존기간이 차이가 별로 안 났던 거예요. 임상 3상에서. 그래서 이거 효용성 없는 거 아니냐 라고 HLB 진양원이랑 직접 얘기했어요. 본인 직접 자기 입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이미 출시된 이미 시판된 약이 있어요. 론소프라는 항암제는 5.7개월, 옵디보가 5.26개월이에요. 그럼 이제 리보세다립 5.78개월이니까 오히려 생존기간이 더 길었죠. 근데 대조군 생존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가짜약 진짜약도 뭔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가짜약 원래 평균 가짜약을 썼을 때 평균 생존기간이 원래 3개월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 3개월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5.13개월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리보세다립이 이상한 거냐? 그게 아니라 가짜약 썼던 분한테 암 말기 환자들한테 이거 가짜약입니다 하고 주진 않아요. 이거 약입니다 하고 드리거든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아무 효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만 먹고 다른 거 치료받지 말고 안 되면 죽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자기도 무슨 치료든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뭐든 암 말기 환자인데 근데 그 대조군이 하필 치료를 많이 받았어 사람들이. 예, 메디컬 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짜약이 5.13개월이 나온 거죠. 가짜약이 원래 평균 3개월밖에 안 나오는데 가짜 생존기간 OS가 3개월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가짜약을 이것도 똑같은 가짜약이면 3개월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13개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디컬 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가짜약 쓴 쪽에서. 지금 이제 그거 빼고는 그러면 이거 빼고 나머지는 상당히 좋아요. 보면은 PFS라 그래서 무진행 생존기간이 2.83개월인데 HLB 리보세다립이 근데 론서프는 2개월밖에 안 나오고 옵디보는 1.6개월밖에 안 나와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약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나중에 HLB가 2019년에 유럽 종양학회에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유럽 종양학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사기치지 마! 이랬을까요? 최우수 논문상을 받습니다. 그때 학회 때. 그 학회 때 최우수 논문이 돼요. 베스트 논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HLB가 주가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증선이가 다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너네 실패라고 하지 않았냐. 그 정확히가 미 FDA랑 서로 얘기 주고받은 거 솔직히 미 FDA는 이거 실패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실패라고 보기 애매해요. 그러니까 증선 입장은 그냥 칼로 물 베듯이 칼로 이렇게 두부 딱 썰듯이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예요. 너네 성공 아니잖아. HLB 그렇겠죠. 성공은 아니죠. 100%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실패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HLB 입장은 원래 OS 자체를 주지표로 썼기 때문에 미 FDA 임상 3상을 들어갈 때 미리 주지표 쓸 거를 미리 정해놔요. OS를 정해놓은 거예요. HLB는. 근데 이거 주지표로 쓰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걸 가지고 임상 3상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HLB도 지금 간암하고 비소세포 폐암하고 지금 다른 암에 다 지금 임상 진행 중입니다. 근데 증선이가 이 난리를 안 떨어도 돼요. 어차피 그때 결과가 나오면 진행이 될 거니까 어차피 왜 굳이 이 난리를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면 오늘 모 H방송사에서 어떤 전문가 나와가지고 조작했다고 하더라고요. HLB는 그 전문가 고소해야 돼요. 조작이 아니라 이거는 허위사실 공시한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전문가 이거 데이터 조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가만 안 있어야 됩니다. HLB는 지금 가만 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 누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작은 아니에요. 만약에 조작이면
상패돼도 맞아요. EHRB는. 근데 조작이냐 아니냐는 이미 유럽 인상학회에서 이미 다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보면 안 되죠. 말에 어폐가 있죠. 분명히.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 매수가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매수가를 좀 정해놨기 때문에 그 매수가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갑자기 HLB 얘기하면서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한 전문가가 어떤 뭐 경제방송 말도 안 되는 전문가가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자, 인선이엔티입니다. 자,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자, IS동서라는 건설사, 시공사의 자회사입니다. 예, 에일린의 땡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 전문 업체인데, IS동서 자회사자 폐기물 전문 업체인데, 이 회사가 주로 건설 폐기물 전문이에요. 건설 폐기물 전문이 뭐겠습니까? 주택 수십만 호 지어요. 그냥 짓습니까? 뭐 때려 부시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 수십만 원 짓다 보면 폐기물 또 나오겠죠? 예. 돈 벌겠죠. 그래서 예. 자, 수각 사업, 스팀 공급 사업, 스팀도 이쪽 사업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나라에서 선정이 됐어요. 환경부에서 선정돼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돈을 받고 이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돈 받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을. 전기차 배터리 회수 보관 해체 재활용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인선이엔티. 자, 코로나19 때문에 폐기물도 많은데 건설 폐기물도 는다. 예. 수혜는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얘기 마쳤습니다. 말 많이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안 되겠다. 네. 네, 안 되겠다 한 종목 있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네. HLB 뭐 예상하셨겠지만 네, 근데 그렇죠. HLB는 제가 반대긴 한데 사실은 저도 HLB의 주주이고 네.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HLB 응원합니다. HLB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 중에 매수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HLB 살아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네. 하지만 반대입니다. 예. 아, 이거 TV 방송 추천주로 좀 그렇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HLB가 너무 말씀이 길으셨어요. 중간 이후부터는 무슨 말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선이엔티랑 봤을 때는 네. 인선이엔티는 그냥 냅두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해 보여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HLB는 명확한 이제 가닥이 좀 잡혀지고 나서 그때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 예. 그게 알겠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저는 코웨이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제가 노란통 메신저 같이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일단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번 보자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예. 코웨이는 반대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예. 이미 말을 했던 걸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제가 또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코웨이는 쉽게 반대를 못할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슈퍼개맨님은 지금 자동차왕이거든요. 네. 자동차왕 종목을 자동차왕이죠. 감히 네. 반대하면 안 되고 네.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 대본을 일단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고 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속보 하나 뜬 거 아시죠? 네. 내 이제 운명은 이 주택보급에 주택보급에 달려있다. 달려있다. 맞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인선이엔티. 솔직히 때려 부셔서 몇 땅이나 짓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럼 투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HLB 한번 볼게요. HLB. 예. 네, 저도 방송에서 가지고 나오기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네네. 자, HLB 투표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지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선이한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현대글로비스 볼까요? 투표 안 해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현대글로비스 하나, 둘, 셋. 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코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코웨이까지 다 들어가겠네요. 자, 이러면 HLB 하나 빠지고 나머지 세 종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체 총정리 한번 우리 김수영 캐스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표를 통해서 제외된 종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넥센타이어, KMW 제외가 됐고요. 신규로 편입된 종목은 코웨이, 현대글로비스, 인선 ENT가 편입이 됐습니다. 다음 주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심택, 카카오 있는데요. 카카오에서 여기서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손절가에 53만 원이 되어 있지만 이 목표가가 53만 원으로 수정된 겁니다. 김본스타님의 원익 IPS, SK케미칼, 시젠이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올릭스까지 가져가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 현대글로비스, 인선 ENT, 코웨이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노란톡 메신저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방송에서 QR코드를 통해서 쉽게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메신저, 또 오픈 채팅방에서 수익 어벤져스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이어서 종목 상담까지 정해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종목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소포트 구해주세요. 자, 노란통 메신저 대화명으로 구해주세요라고 하신 분이 알소포트 구해달라고 합니다. 14,731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슈퍼개미님? 네, 아이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디지털 관련주인데 요즘 뭐 디지털 관련주 애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고개를 좀 들라고 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지고 좀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는 일단 뭐 시세 분출이 한번 크게 좀 나타나줬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 때 시세가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고요. 현재 이제 122평선을 최종 라인으로 지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이 구간대까지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반등 이후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커다랗게 욕심을 좀 부리고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62평선 좀 반등이 좀 나오면은 물량을 좀 정리해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요. 밑으로는 이제 단기 낙폭이 좀 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62평선 반등이 좀 나타나주면은 그때 결정을 좀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평선 전략 각각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님이 동구바이오제약 34,000원. 상장하고 바로 매수한 건데 기다리니 올라오네요. 무상증자 받아야 할까요?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2주씩 배정한대요. 저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무상증자가 있었죠. 자, 이거 동구바이오제약 분봉인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34,500원, 34,500원짜리 깨지면 그냥 던지세요.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거. 무상증자 받으셔도 되는데 받아봐야 어차피 주가 희석돼요. 주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 재료로 수익 날 때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받으실 거면 어차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날짜까지만 두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권리락 갈 때까지만 두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바로 던지시면 돼요. 그때 바로 수익 실현하시면 되니까 34,800원 깨지면 그때 다시 수익 실현 해버리시고 만약 거기가 지켜진다 그럼 계속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자, 천재 대표님, 네오이즈 덕분에 재미 잘 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23,500원 비중 20%입니다. 수익 욕심은 좀 그만 부려야 될까요?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한번, 네오이즈, 게임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시작. 왜냐하면 지금 네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중이고 그동안 우리가 이 게임주가 철저하게 좀 소외됐었거든요. 네. 지난 연말부터 이제 올 그 봄부터는 다시 이 게임 테마가 게임 섹터가 상당히 조금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오이즈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 23,000원, 22,000원 눌림목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5개월, 6개월 이상 아주 그 구수하게 눌려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오이즈 뭐 지금 이 정도 상승세라면은 28,000원까지는 급등락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저는 보고 있고 계속 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노란톡방 오시고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 천지 대표님 노란톡방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멜로디님이 알테오젠 145,700원 비중 15%라고 합니다. 슈퍼게임 정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알테오젠입니다. 145,700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그래도 작년에 그래도 뭐 흑자 전환은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바이오 애들이 뭐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은데 그래도 기본 실적은 좀 갖춰져 있는 모습인데 시세 분출이 이 종목도 작년에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죠? 이 종목이 다시 빠르게 살아나려면은 최소한 지지를 해줬어야 했던 국면이 122평선
이 자리를 좀 지지를 좀 해주면서 유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 국면이 이제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으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안 했으면은 120평선 좀 깨져도 좀 뭐 조금 시간만 좀 보유를 좀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형성이 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종목이 이렇게 뭐 2만 원에 있던 종목이 뭐 20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120평선이 이탈된다고 하면은요, 이제부터는 이제 추세 하락 국면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62평선 반등이 좀 나타나준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물량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밑으로 13만 원 지지를 못 받으면은요,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13만 원을 좀 잡고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상,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예, 예. 천재 대표님, 네네. 도전비전, 대마부사님, 도전비전 지금 홀딩 중인데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도전비전도 빼니까 다시 올랐어요. 예, 예. 원래 천재 대표님 추천주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표가 얼마로 보십니까? 더전 비전 저는 12만 원 돌파하면은 13만 원 이상 일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네. 가야 되는데 너무 못 갔거든요. 박스권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 13만 원 이상 무조건 간다 보시고 들고 계십시오. 혼자 힘드시면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전비전까지 한번 제가 알아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은 여기서 모두 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종목 상담 다 못 해드렸는데 여기 종목 상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사무실로 복귀해서 제가 전부 다 종목 상담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또 코멘트로 또 정리를 해서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좀 더 좋은 수익률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